저희가 지금 이제 4단계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하기 전에 선생님들 자료를 좀 봤는데요. 잠깐 화면 공유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기군요. 네. 저희 4단계 자료들은 보면 초반부터 지금 고윤주 박사님께서 굉장히 희망적인 발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4단계를 시작하면 이게 이 어려운 과정을 하기 위한 희망적 발언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넥트 프로젝트를 실제로 하면 이제 1, 2, 3단계를 지나친 시간보다 4단계에서 쓰게 되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원래 저희가 구상도 그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이 4단계가 또 이공계가 아닌 선생님들한테는 사실 좀 약간 부담스러운 단계일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연구 설계를 전공을 했었고 연구 방법론 전공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루고 있는 사회과학 연구이든 이제 인문학 부분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이제 이공계열을 사는 연구든 간에 그 연구의 기본 틀은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이 특히 저희가 다루고 있는 융복합 프로젝트라고 하는 융복합 주제들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은 이공계의 접근과 인문사회계열의 접근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접근할 때 어떤 방법을 쓰느냐에 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최초에 접근하는 방식이 별로 다르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한 통합적인 방식을 4단계에서 제시하고 있어서 너무 어려운데? 라고 느껴지시진 않으실 거고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한 실행을 할 때 이렇게 실행을 하는 게 맞나? 아닌가라는 고민은 좀 많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고민이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처음 할 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오늘 연습 때는 선생님들이 잘 못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번 반복하면서 잘하실 수 있을 거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이넥트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지금까지 한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넥트 프로젝트 주제만 거의 150개 정도를 다뤘거든요. 그 정도 해도 지금도 하다 보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 있거든요. 선생님들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많이 다룰 수 있는 사실 기회가 별로 없기도 하시고 그리고 선생님들과 이런 프로젝트를 학생들이 할 때 학생들의 주제가 굉장히 다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주제의 가이드를 어떻게 주는가 이런 부분도 나중에 실제로 하실 때는 좀 고민이 되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4단계는 지금 이 라운드 저희 서클에서 두 번째 서클 2에서 시작하는 단계이고요. 이 서클 2의 전체 과정이 사실 4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행과 제가 학생들에게 얘기할 때는 4단계는 실행이고 5단계는 실천이다 이렇게 좀 구분을 지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이거는 저희 전체 연구진이 공용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라기보다는 그렇게 부르는 게 제가 훨씬 편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는 거고 원래는 이제 4단계는 쟁점 해결 근데 이게 4단계, 3단계에서 4단계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쟁점에서 문제로 좀 전향이 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이따가 4-1을 하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다음에 5단계에서 실천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건 나중에 고현주 박사님께서 새로 설명을 해주실 텐데 이 과정에서 3단계에서 4단계로 어떻게 넘어가느냐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4단계는 이제 실행을 하는데 어떻게 실행하느냐 그러니까 반응적으로 사회에 직면한 어떤 요구에 대한 유연한 반응, 그 다음에 포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누구나 함께 소통하고 참여하면서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성찰적으로 우리가 이제 과학기술에 대해서 계속 되돌아보면서 회의적으로 성찰하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지속 가능을 고려해야 된다. 이 네 가지가 주요한 4단계에서 서클에서 말하는 내용들이고요. 여기 보시면 제일 많죠. 제일 많고 제일 시간도 많이 듭니다. 하지만 이게 뒤쪽에서 들어가는 부분에 쟁점 해결 부분을 제가 중간에 오늘 시간은 2번을 끊어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시작할 때 실제 실행 단계에서 어떻게 실행을 하는가에 대한 단계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이넥트에서는 3가지의 기본적인 방법을 안내를 하고 있고 그 세 가지의 기본적인 안내 방법 외에 다른 것도 써도 괜찮으시고 그리고 그 3가지의 방법을 혼용하는 방식으로 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뒤에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는 문제 구체화하기, 그 다음에 아이디어 내기, 아이디어 평가하기까지 먼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기 전에
그 3단계까지 보시면 문제라는 용어보다는 쟁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쟁점이란 단어를 썼던 이유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들이 아직까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한 목표의 명확성이 나타나지 않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목표의 그 문제와 문제가 아닌 것을 구분하는 제일 큰 교육학적 용어는 목표가 명확한가, 명확하지 않은가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그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사실 문제 자체도 안 돼 있는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상황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슈라고 하는 쟁점으로 보고요. 그렇다면 이제 4-1에서는 그럼 우리가 정말 해결하고자 하는 게 정확히 뭐야를 찾아가는 과정이 4-1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제가 선생님들 거 자료를 보니까 위에가 넘어가는데 이게 선생님들 거 자료인데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지금 3-2가 돼 있는 데가 있고 안 돼 있는 3-2는 돼 있는 분들과 안 돼 있는 분들이 있고요. 3-3은 지금 아무도 안 하셨거든요. 아마 저희가 지난주에 제시해 드릴 때 아마 이게 퓨처스 1까지 그리시도 되고 시간이 되시면 시나리오까지 쓰시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3-3은 아직 못 쓰셨을 텐데 이 3-3에서 제가 갭 설명드리면서 이 갭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여러 가지를 써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여러 가지를 여기서 쓰시면 4단계에 넘어가면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 쓰는 갭을 줄이는 방법이 실천 방법일 수도 있고 실행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이랑 할 때는 여기서 여러 가지 갭을 쓰게 되면 그 쓴 갭을 나중에 4단계 시작하면서 이거는 실행해서 할 만한 건지 아니면 나중에 실천적인 방법의 아이디어인지를 먼저 좀 구분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하게 한 다음에 그러면 아이디어 개수가 좀 줄어들잖아요. 많을 때. 그래서 애들이 보통 7개, 10개 이렇게 막 쓰거든요. 그럼 그중에 뭐 3-4개는 이제 뭐 실천 아이디어인 것 같다. 뭐 SNS 홍보한다. 정책 제안한다 이런 것들은 보통 다 실천 아이디어로 보거든요. 실행 아이디어로 우리가 뭐 새로운 정수기 필터를 만들어 본다. 아니면 물풀림이 잘 되는 물티슈를 아이디어를 내본다. 뭐 어떤 재료를 개선해 본다. 이런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실행 아이디어로 봅니다. 그러면 그 실행 아이디어 중에 어떤 아이디어를 하나를 선정을 해서 그 선정한 아이디어를 실제로 해보고 그것을 근거로 5단계에서 실천을 하는 것이 원래 저희 이넥트 프로젝트의 흐름인데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과학 실험이나 이제 공학적인 설계들이 들어가게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좀 구체적으로 이런 워크북에 처음에 4-1에서 문제를 구체화하는 단계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강의 자료를 좀 다시 넘어가서 문제를 구체화한다는 거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리하는 단계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선생님들의 진도 상태를 좀 감안해서 이야기하자면 아직까지 저희가 어떤 걸 하겠다라는 게 좀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 디벨롭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이 쟁점의 상황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목표 지점이 무엇인지를 좀 정리하고 구체적으로 써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할 때 워크북에서 나중에 보시면 여기서는 지금 워크북도 보시면 편하겠지만 그 기사를 좀 더 다양하게 정리한다거나 아니면 개발자, 전문가를 직접 만나본다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2단계에서 모두 다 수행하라는 게 아니라 수행을 해서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뭐 설문조사를 이때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우리가 아이디어가 구체화가 안 돼 있다면 이제 그런 다양한 부분을 여기서도 할 수 있고 뒤에서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단계는 약간 운영의 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변수 찾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실행이라 그랬잖아요. 뭔가를 실행할 때는 어떤 변인들이 있어서 우리가 과학에서 말하는 변인일 수도 있고요. 사회적인 요인일 수도 있습니다. 변수일 수도 있고 이것을 어떻게 바꾸었을 때 무엇이 될까라는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야 되기 때문에 과학에서 말하는 가설 설정 그리고 변인 통제, 설계 이런 부분들이 여기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선은 조언들이 있으니까요. 학생들과 저런 문제의 방향을 좀 구체화한 다음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3-3에서 아이디어를 선생님들이 하시는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3-3의 아이디어를 냈다면 그걸 4-1 단계에서 좀 정리하는 식으로
빨리 정리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는 가끔 수업을 할 때 4-1과 2의 순서를 바꿔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3-3의 아이디어를 많이 냈으면 4-2를 바로 해서 아이디어부터 정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4-2에서 아이디어를 정리하면 이 정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평가를 여기서 하는데요. 이 아이디어 평가한 다음에 정해진 아이디어 한두 개를 가지고 4-1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팁으로 알려드리는 거고, 오늘은 4-1, 2, 3 순서대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구체화하고, 그다음에 아이디어를 낼 때 선생님들이 뭐 3분, 4분 이렇게 있으면 얘는 브레인 라이팅이라는 기법입니다. 브레인 스토밍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브레인 라이팅은 아직 안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우선 브레인 라이팅의 장점은 브레인 스토밍 같은 경우에는 말을 하는 사람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브레인 라이팅은 돌아가면서 자신의 의견을 내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한 번씩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포스트잇 같은 걸 만들어서 하는데요. 여러분들 학교에 수업하실 때 이제 오프라인이니까 실제로 하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온라인 수업일 경우에는 뭐 패들렛이나 뭐 아니면 줌에서 화이트보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사람이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적었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적었다라고 하면 두 번째 사람이 나는 이 첫 번째 아이디어랑 같은 거야. 그럼 이 밑으로 이렇게 적고 다른 게 있으면 옆으로 적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적다 보면 이렇게 한 4-5명이 돌아가면 이렇게 아이디어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하나, 둘, 셋, 4개 세트의 아이디어가 나온 겁니다. 그럼 이렇게 아이디어가 나온 걸 가지고 뒷페이지가 빠진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다가 아이디어가 다 정리가 되면 원래 전지에 작업할 땐 저희가 위에 이 정도 비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이디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아이디어를 써서 어떤 아이디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써서 이제 정리하는 것들이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같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샘플로 하나 어디 갔냐? 하나 가지고 온 걸 보여드리면 이게 돌아갔네요. 어떻게 되는지. 위에가 가려져가지고. 네, 돌아가지가 않는데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옆으로 보시면 여기 학생들이 실제로 쓴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여기 위에다가 이 아이디어들을 정리한 거를 이렇게 정리해서 쓴 겁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은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아이디어가 나온 거죠. 그럼 저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중에 아이디어 평가를 해보는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아이디어를 평가할 때는 저희가 기법을 3개를 소개해 놨거든요. ALU 기법, 페어 랭킹 기법, 가중치 기법 3가지인데, 이 3가지가 페어 랭킹 기법이 제일 쉽고 빨리 끝나고요. 가중치 기법이 제일 어렵고 오래 걸립니다. 대신 쉽고 빨리 정리되는 기법은 당연히 이제 좀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어렵고 오래 걸렸지만 얘는 더 확실히 정확도가 있는 기법입니다. 3가지를 다 설명해 드릴 거니까 3가지 중에 조에서 우리는 어떤 기법을 선택할 것인지 정해서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ALU 기법 같은 경우에는 A가 어드밴티지, L의 리미테이션, 그 다음에 U가 유닉 퀄리티리즈라고 하는데, 그래서 장점, 제한점, 독특한 점을 써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2가지 우리가 지금 생리대의 문제에 대한 2가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화학 접착제를 대체한 천연 접착제를 개발한다라는 아이디어와 생리대의 화학 물질 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어플을 개발한다라는 2가지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이 2가지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평가 준거를 한번 잡아봅니다. 우리가 보통 아이디어의 평가 준거를 뭐라고 정할 건지 선생님들 대부분 그냥 생각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 거를 그냥 써보셔도 돼요. 참신성, 실현 가능성, 그다음에 몇 가지 더 있을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참신성이라는 평가 준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아이디어의 장점은 뭐고, 제한점은 뭐고, 독특성은 무엇인가. 이건 비슷한 기법이 PMI라고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인터레스팅이라는 기법이 있거든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나중에 여기서 아이디어를 보실 때, 평가를 하실 때는 여러 가지, 이거는 책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ALU 기법에서 ALU 기법으로 아이디어를 평가한 다음에 아이디어를 선정하는 방식은 장점이 많은 것을 선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첫 번째. 2번째는 제한점이 적은 아이디어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 3번째는 유니크가 많고 괜찮은 걸 선정하는 방법이 있죠. 이거는 우리가
이 아이디어가 나중에 어떻게 활용될까를 고려했을 때 장점이 많은 것이 중요한지 아니면 제한점이 적은 게 중요한지 아니면 창의적인 게 중요한지에 따라 선생님들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쉬운 기법일수록 나중에 선정할 때 조금 더 고려할 부분이 있다라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뭐 다 통합하면 장점이 많고 제한점이 적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선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아이디어 정리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할 때는 유니크한 거 A가 많고 유니크한 거를 고르라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는 편인데 조금 더 쉽고 명확하게 가실 때는 제한점이 적은 아이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페어 랭킹 메소드는 아무런 기준 가지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 대략의 기준을 가지고 그냥 두 개씩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뭐 먹을래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게 가격 기준으로 한다면 뭐 이렇게 나왔을 때 파리바게트가 나오는데 그다음에 모양 맛순이거나 나오는 시간 순으로 했을 때는 이게 순서가 달라지겠죠. 그러면 이제 그 이상형 월드컵 하듯이 이제 두 개 골라서 이제 하는 건데 그 먹기 싫은 거 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마음이 급하니까 빨리 먹어야 되니까 빨리 나오는 거 이게 두 개 중에 뭐가 더 빨리 나와 이거 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페어 랭킹 메소드니까 얘는 나온 결과가 여러분들이 지향하는 바랑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문제예요. 이게 우리 페어 랭킹 해보니까 파리바게트 나왔는데 사실 나는 걸작 떡볶이가 먹고 싶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가장 쉽게 빨리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가중치 기법 같은 경우에는 앞에 나오는 ALU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 좀 다른 부분은 뭐냐면 처음에 우리가 아까 여기서 평가 기준을 정했었잖아요. 이게 평가 기준이라고 본다면 6개의 평가 기준이 있으면 그 6개의 평가 기준을 다 가지고 설명을 했을 때 이 중에 동률인 게 나오면 어떤 걸 더 중요시해야 될지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가중치를 줄 기준이 무엇인지를 먼저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준이 이렇게 6개가 있으면 이 6개에 대해서 5명이 한 사람이 투표권 3개씩 가지고 투표해보자. 라고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 평가 기준 자체를 먼저 투표를 합니다. 그러면 투표를 했을 때 여기서 나온 거대로 뭐 모양과 가격과 인기도가 여기서 1, 2, 3, 1을 했다. 그러면 3등까지만 뽑자라고 정하는 거죠. 그래서 3개씩 투표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3등까지 뽑았을 때 가격이 1등으로 5표를 받았고 모양이 4표, 인기도가 3표를 받았으니까 총 받은 표는 15표인데 이 중에 3개를 빼고 12개만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12개 중에 가격은 5표를 받았으니 가중치가 0.42가 되는 거고요. 모양은 12개 중에 4개를 받았으니 0.33이 되는 거고 인지도는 12개 중에 3개를 받았으니까 3개 맞죠? 그러면 0.25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요거 다 합치면 1점이 되겠죠. 그거를 가지고 이 3개의 평가 기준만 가지고 우리의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삼성이 뭐 3명이 했다, 뭐 이건 5명이 2개씩 고르라고 한 거니까 3명이 골라 3표를 받았으니 3 곱하기 0.42, 3 곱하기 0.33, 3 곱하기 0.25를 다 더해서 총점이 3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가중치를 주기 위한 평가 기준도 한번 정했고 그 다음에 그 기준을 토대로 아이디어를 또 평가했으니까 2번이나 평가를 했으니 이 순위가 정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대신 아이디어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아이디어 실행이니까 이것까지 쭉 설명하면 너무 어렵거든요. 너무 길어져가지고 저희가 요까지 우선 먼저 해볼 생각인데요. 그래서 잠깐 화면 공유를 꺼야 하는데 제 거 화면 공유 좀 꺼주실래요? 제가 플로팅 지금 닫아버려가지고 이게 플로팅 닫고 나서 플로팅을 다시 못 열겠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조별로 활동을 시작하면 되겠죠. 조별로 들어가셔서 3-3, 3-23부터 이제 넘어가면서 지난번에 하셨던 우리 조의 아이디어를 좀 리뷰해 보시면서 우리 4단계에서 문제를 구체화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 쟁점 상황에서 정확하게 해보고 싶은 게 뭐야? 라고 조별을 해서 논의를 하시고 이걸 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3단계에서 끄집어 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3단계까지 한 것과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그래서 아이디어를 여러 가지를 적어보신 다음에 그 아이디어 중에 실행할 것을 조금 추려보시고 그걸 가지고 아이디어 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아이디어를 직접 써보셔도 되고 패들릿 같은 데 써보시면서 화이트보드 해석하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는 조금 시간을 아끼기 위해 그 좀 절약적으로 뭐 그냥 대략 우리가 브레인 라이팅을 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조별로 정리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기법을 다 알고 계시면 그렇게 해서 아이디어 평가하는 것까지 하는 거로 하고 그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몇 일단 분 좀 정도 하면 질문 될까요? 혹시 있으시면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네네. 이게 아마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황교안 박사 저희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